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기도 터전 월강사에서 법주입니다. 백중을 맞아, 내일 모레 백중을 맞아 조상님을 편안하게 모시면 그 지장보살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운과 재물을 함께 보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병원년 백중 양력으로 8월 27일 내일 모레죠. 막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월 27일 날은 저희 회장님과 박사님 내에 아시는 분 몇 분하고 하고 이미 모든 사람이 오시게 하는 그 회양법회는 1차적으로 8월 23일 일요일 날 행사를 정말 여러분들 모든 분의 덕분으로 마무리 잘 하였습니다. 자, 백중이란 지옥문이 열리고 모든 인연 영가들이 천도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아시죠? 자, 난초난, 란, 분, 절, 마디절, 계절 마디마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 태양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의미로 우란분절, 우란분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란분절은 석가탄신일과 함께 불가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사바, 세계, 오탁, 악세를 살아가는 중생들은 각자의 선망조상과 친족, 연족, 영가들을 위해 정성껏 꽃, 음식을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으로 모두 지옥고를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후손으로서 정성껏 정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백중제가 또 하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유주무주 고혼들까지 천도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기에, 그러하기에 백중제만큼은 나 할 것 없이 모두 동참하면 할수록 좋은 불가의 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우리가 제사 지낸다 할 때 이 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죠. 어쨌든 불가의 제는 이렇게, 자, 누군가는 말하죠.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시고 나서보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살펴드리는 것이 자손의 우선적 도리이고 당연한 효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불선업을 짓기에
자신의 욕심이나 목표를 세우기로 한 것도 있지만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금 목표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을 여인 뒤에 선처에서 나지 못했다면 지옥을 비롯한 사악처를 떠도는 것이 이 욕계 중생들이므로 어서 빨리 불법 인연으로 다시 선처 이상에 태어나 궁극의 해탈과 열반을 얻어 윤회의 사슬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이란 것이 불가의 믿음이니 후손된 도리를 멀리 할 수 없음입니다. 이러하기에 해마다의 백중제를 최대한 정성스럽게 의미있게 지내드려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선망조상들 유주무주 고훈들의 업식과 업장을 맑게 해서 해탈지견을 얻어 하는 것은 죄를 주관하는 이런 도력도 도력이지만 동참 제가자들의 합일된 정성을 무시할 수가 없음입니다. 월강사 법주는 출가 스님은 확 아니지만 법상종 원효대사님의 법상종 법사로서 이를 엄연히 인지하고 있기에 남다른 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매주 백중제, 우리가 7일 하잖아요. 777번 백중제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춘부다라니 또는 금강경을 복동할 것을, 또 7번의 제일은 물론 회양을 앞둔 일주일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음식, 섭생을 좀 정성으로 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피는 것도 정성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행동을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심하는 것도 정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백중제에 꼭 부처님 앞에, 지장보살님 앞에 등이나 향이나 음식이나 꽃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으로 우리가 행동 반경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사소한 말다툼이나 남에 대한 뒷담화, 뒷얘기, 이것도 피해야 하며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불선업을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음력 양력 8월 27일 백중제가 내일 모레에 맞아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되게 하는 데는 기도의 힘이 있음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지혜를 얻어 부자 되시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월광사에서는요, 각기 가정 내 가화만사성 촛불 신청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 기도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복주님, 네. 아유, 네. 일요일날 이곳 월광사는 이제 백중제를 네. 앞당겨서 일요일날 예. 이 법회와 함께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백중제 모신다고 저희 방송 시청자를 대신해서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이곳에서 이제 백중제를 잘 무탈하게 각 가정의 조상님들에 대한 이 해탈을 잘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이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군요. 자, 이 두 분도 윤석열 대통령 촛불을 밝혀주신 건가요? 네네, 그렇죠. 우리 이제 최남식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 기도에 꾸준히 올려주신 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정유정, 아유 이름도 이쁘죠? 둘째 따님이십니다. 제발 좀 원만한 인연, 욕심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불자님들은 다 그러세요. 최남식 어머니께서 우리 따님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발언 올리고요. 이선희님은 남편, 아픈 남편 부디 제발, 여기에 이제 바램은 그 오로지 남편 건강 발언 올립니다. 해서 저희 월강사에서 이거는 계속 키는 저 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 건강과 함께 저기 뭐지? 그 윤석열 대통령 천일초를 이어가면서 오로지 남편 건강. 대개 불자님들이요, 저 부처님께서 하시마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욕심들을 별로 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가 어제는 했지만 27일은 이제 저희 식구들끼리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연이 없거나 이렇게 모든 저
를 막론하고 사억처를 떠도는 모든 영가들이 함께 구원받는 거는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웠고 나 자신의 마음이 평화를 이렇게 얻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그것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도윤회를 하면서 6가지의 길이 있죠. 하면서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이미 어떤 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족과 후손들이 정성껏 공덕을 지어 올리면 그 공덕이 조상님께 가면서 주고받는 인연 속에서 회양되는 좋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표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기도에 우리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 한 번이라도 만났나요? 그냥 먼 거리에서 본 적은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초를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등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8월 23일은 처서였습니다. 처서. 살처 더울 서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안정과 저축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서가 지나고 조금 있으면 오곡백과가 쫙 익어갑니다. 처서날 비가 오면 곡식에게도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서 전날에 비가 오고 처서 다음 날에는 비가 왔는데 23일은 새벽에 비가 오다 그쳤습니다. 자칫 흉년이 듭니다. 고구 봄날에 고구 때 비가 안 오면은요 그때도 흉년이 들고 처서에는 막 익으려고 하는 과일이 또 막 익으려고 하는 곡식에 태풍이나 비가 확 와서 썩게 만들죠. 그래서 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안 오고 쨍쨍해져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고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기운으로 처서는 더위가 그친다. 아직 더위의 잔재가 있어서 덥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절기가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미타불 왼편에 교화를 돕는 보살, 관자재 보살, 관음보살, 관중이 그렇게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외우면 구제된다 해서 지혜가 솟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괴로운 일이 있거나 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면 지장보살님과 함께 관세음보살, 볼관자의 대세의 소리음, 보리보, 보살 이거를 한번 대내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는 기운이 이렇게 흡수될 것입니다. 6가지 세계, 지옥, 악귀, 축생, 수리, 그 다음에 인간, 그리고 천상에 갔다가 도로 인간으로 유행하는 기운이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이 딱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남한테라도 험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관세음보살, 볼관자의 세음, 음악, 소리를 듣는다. 보살님, 부처 옆으로 안 가시고 우리 중생 옆에 있으면서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 거기에다 대고 관세음보살님이 듣고 우리를 교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육두문자하고 네 탓이나 하고 뭐 너 때문이야 해봐요. 관음보살님께서 저희를 살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장보살님께서 조상님의 세계 영가에서 우리를 밝게 비추려고 하는데 조상한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이고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게 조상 탓이라고 하면 우리 지장보살님께서 지하에 계시다가 응? 그 부처님 옆에 계시다가 아니 그렇게 목련존자 어머니를 구생해주는 응? 지장보살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백중을 기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남 탓하는 거를 좀 자제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한번 바람을 해봅니다. 저도 그래서 사람인지라 남 탓할 때도 있습니다.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뭐 정말 안 된 말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매일 여러분을 만나 뵙는 계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최남식 어머니가 올렸고 이남열 어머니, 용명숙님, 김순둥님, 종우 아들을 위해서 박종수님, 낭희명숙님, 최은수님, 백남수님, 정소라님, 그 다음에 청년밥상의 윤정호, 박소영, 조동숙, 연금주님, 조영수님, 김지수님, 이선희님, 지명부님, 머리 맑게 제가 기도하고 있고 조현덕님, 김영희님, 또 기타 강회장님 땡네 우리 정태숙 어머니 그분들께 우리가 기도 발언한 거 아마 저희 회장님께서 그 외에도 모든 분께 지난 모든 분께 이 저 지장제일 회양한 거와 제가 이렇게 큰 스님과 앉아서 사진 찍은 거를 보냈으리라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고맙고 반갑게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이
네 분의 예. 이 예? 상반된 만남. 이 지금 유시민 작가와 이재명 대통령 네. 같은 진영 내에 있습니다만은 이 두 분은 역시 서로가 지금 네.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 난 네. 마치 이게 견원지간 같은 네. 관계고, 또 이 국민의힘의 이진숙 의원과 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네. 이 견원지간 예. 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 달란 관계인데, 예. 도대체 이 두 분, 이 네 분이죠, 네 분. 예. 이 네 분들 이 사주상으로 봤을 때 무슨 사주기대 이렇게 이 네 분은 자리에만 앉으면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진숙 의원과 김민석 대표. 네. 자, 먼저 일단 이 김민석 네. 대표가 이진숙을 향해서 여자 히틀러다 라고 하니까 이 이진숙 의원이 야, 이거 날 모욕했어, 나 이거 모욕죄로 바로 고소장 접수했어 하고 이진숙 의원이 또 김민석 대표를 고소를 했네요. 이 두 분, 1961년생, 1964년생 같은 분 61년, 64년생이면은 이진숙 의원이 나이는 조금 3살 위인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서 안 다른다 계신지. 그 이제 히틀러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히틀러의 어떤 제국주의적 사회주의적 그런 이념이나 또 우리 민주주의적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할 때 그 만자 일만 우리 불교는 만자가 있잖아요. 그 만자를 거꾸로 한 거, 그 히틀러의 로고 있죠. 이것이 그 그네들이 왼수로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자본과 함께 디자인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히틀러 시대의 의류나 옷이나 가방이나 구두나 모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유명한 메이커들 있죠. 그거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다 어렸을 때 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정치의 흐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사람 머리에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저 당에서 그 제국주의적인 어떤 전제주의적인 어떤 그 이념, 그러니까 우리가 반기지 않는 이념의 그 깊숙한 뭔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히틀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념을 떠나서 히틀러라는 하나만을 놓을 때 그 정권은 대단했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그래서 마치 자기네 어떤 그 이념적인 사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 차원, 제가 보는 거는 명리적인 차원과 이 역에서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를 본다는 거에서 우매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주팔자,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특히나 종교인들이 사주팔자는 미신이야 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그건 굉장히 모순적이고 우매한 얘기입니다. 사주팔자를 엿보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애들이 잘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삼성과 어느 재벌 따님께서 그 손자를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대치동 가서 국어, 영어, 수학, 물리, 과학, 모든 거를 공부하듯이 그거는 딱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무슨 시험이 나올까를 선생님들한테 공부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주팔자는 미신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국가만의 모든 이런 게 역사가 아니고 나 자신의 일도 역사입니다. 추억, 그것이 자신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에서는 기도고 이 현상에서는 명료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념적인 사상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당 차원적인 거를 떠나서 토론 자리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 삼을 수 있을 게 아니라 토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공산주의적, 히틀러적, 또 무소리니적, 또 루마니아의 누구요? 그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3대 무소리니, 히틀러, 루마니아의 요셉 누구 악명 높은 것들
그리고 이쪽에 일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도 못하고 입을 닦고 있으라면 국회의원을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국회의원 뽑을 때도 최하 행정고시 출신, 사법고시 출신, 외무고시 출신 5급 이상의 사람을 갖다가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에서 좀 수준을 알고 싶어. 아무리 서울대학 나와서 뭐해. 이념적으로 이렇게 히틀러가 확확 나오는데. 응? 언제 시절에 무서운 그 히틀러, 무소리니, 일본의 천황, 그 로마니아의 아주 공산주의적 그런 발상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진숙을 모욕하는 걸 떠나서 역사적으로 이념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것을 헤매이고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무서운 전조 현상입니다. 불자의 입장으로 볼 때요. 불자의 입장으로 볼 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적인 얘기, 이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갖고 저는 얘기한 겁니다. 증명되어 있는 역사를 갖고. 그래서 그 하나 전쟁이가 하나 불교 사찰 요만한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떠들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라고 하지 마시고 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는 그 이진숙 국회의원의 몸집을 굉장히 크게 한다고 봅니다. 크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수록 이진숙을 히틀러니 어쩌니 저쩌니 패대기 칠수록 이진숙의 몸은 커지고 그 입지는 계속 단단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견제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도 참 말을 좀 지성을 갖추고 멋있게 정말 저 영국의 무슨 왕이요 그것처럼 그 박근혜는 우리의 선덕여왕인 것처럼 그 영국의 무슨 유명한 대처수상 같은데 이런 데다 좀 저기 하면 어떨까 그 사람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박사님. 많이 길어졌습니다. 좀 많은 게 아니라. 자, 이진숙 지금 사실은 그 김민석 대표가 네. 이진숙을 때려서 사실 이진숙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이진숙이 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좀 섣부른 예언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예언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진숙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게 수갑 한번 차고 그냥 바로 딱 수갑 차는 순간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국민들로부터 특히 보수 진영의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국회의원 배지 달고 지금 뭐 5.18 가지고 나왔다가 몸매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몸매를 맞는 만큼 또 지지하는 세력은 크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김민석, 이진숙 이 두 분의 관계는 막 톰과 제리 같아. 뭐 이렇게도 익히지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뭐 어차피 이념적으로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 진보 진영의 빅 스피커 중에 한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지금 지난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뭔가 조금 상극이 됐어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만 이 뭐 본격적으로 아예 그냥 뭐 혁대 풀어놓고 싸우네 보니까 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야 이거 뭐 윤석열이 하고 조금 비스무리하지네 자꾸 윤석열이 닮아가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또 기분 나쁜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곧 3자가 나오겠네. 이 무슨 뭐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진영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발표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40.9까지 떨어졌어요. 6주 연속으로 떨어져가지고 40.9니까 이거 곧 3자 나오겠네라고 보수 진영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유시민이가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진영에서는 부글부글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뭐 몇 프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유 작가님이? 3자 찍겠네 곧. 3자. 그럼 이제 목성이잖아요. 예. 그 2라는 거는 그러면 병원연에는요 2와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생화라는 기운으로 흘러갑니다. 내 기운이 소진되는 겁니다. 소진이 되면은 유시민 그 작가께서
3을 깬다고 하면 2.7까지도 본도하는데 명리에서 그분이 명리가는 아니어도 이런 기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유시민 그분을 보면 왜 반가우냐면요, 박사님. 과거 그분이 목소리가 첫째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살이 안 쪄서 좋고 그랬는데 제가 그쪽 진영에서 그 점수가 막 이렇게 저기 할 때 이 목소리를 높이는 기운을 보니까 59년 7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삼재 팔란 관제구살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목이 2개든 3개든지 간에 삼재 때는요, 복삼재 때는 복이 오는데 이 유시민 작가가 지금 현재 삼재에 걸려 있습니다. 삼재.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59년이면 기해생이거든요, 여러분. 59년이면은 해묘미라고 해서 돼지, 토끼, 양띠가 걸려 있는데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종 한번 쳐보세요, 저 회장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래서 흥망성쇠는 누구를 위하여 생각에 자꾸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치는 건지 종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되나? 멋있게 쳐야지. 흥망성쇠는 인간사 현상에 나타나는 것이니 삼재의 권역이 있는데 유시민 작가께서 삼재의 권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기도는 결국 자신을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재에는요, 여러분, 천재 지우는 곳에 가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지재, 그 다음에 인재, 사람에 의한 관제구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인재가 될지 아니면 겁재가 될지, 겁살이라고 하거든요. 겁살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충정로 월강사에 옛날에 그쪽에 계신 분들도 옛날에는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예약을 안 받지만 있다면 이런 삼살로 겁살, 지살, 천살을 좀 피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유 작가님께서는 저 삼재 해미묘에 있으니까 삼재 기도를 저기 봉은사 가서, 강남에 여기가 작아서 체면이 안 어울리면 봉은사 가서 하시고, 조계종단에 가서 절에서 삼재 팔랑 관제구설 접수 받거든요. 삼재 기도를 하면은 이것이 천살에 지살에 인살이 될지 겁살에 지살에 천살이를 물리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 작가님께서는 저 삼재팔란을 먼저 잘 기도 발언을 올리십시오. 그래야만 본인의 말발이 더 강하게 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을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살기가 척박해서 먹는 것으로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갈등의 씨앗입니다.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일고 더 나아가 농민 반란이 일고 빵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라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고, 전봉준 최시우를 비롯해서 그 아주 악랄한 그놈 누구지? 무슨 까먹었네 이름도. 누구 법관까지 했습니다. 그놈이 그 사람이 결국 최시우를 처형을 했지만 고종 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바뀌었던 그때 시절입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과 왕권이 막상막하였습니다. 대략 10만 명의 목숨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은요, 지금 도시 하나가 2만 명이 5만 명인데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명이 날아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엄청난 미친 짓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등 따뜻해지고 해결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 사회가 지금은 이념에 들끓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봉건주의에서 그랬던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시대는 너무 이렇게 편향이 되어 중립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중립이 어디 갔는지 모르면 그 중간에 중도층도 없어지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색 당판이 팔색 당파로 이어지고 국민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하는 식인데, 그거를 정말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권력자들도. 예, 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 오만한 권력자다, 이 무슨 지금 왕정 정치 시대냐, 이렇게 비판을 하자 이 친명계들이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에서 충성 맹세를 해야 되니까.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유시민, 너 무당이야? 너 무당이냐고? 갑자기 대단한 겁니다. 유시민을 향해서 예. 너 무당이야? 너 예. 무당이냐고? 예. 이렇게 또 무당 공격을 하네요. 이 무당 좀 나빠 보이지 않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저 김유신이네. 선덕여왕 옆에 있던 김유신이네. 예. 유시민이가. 아 그러잖아요. 김유신, 유시민. 예. 저 선덕여왕이 무당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때는 제사장이 아니면은 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그쪽 파란당에서 저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과거 이거 문이 뭐지? 달이 뭐지? 문이라고 안 할게. 문재인인 줄 알까봐. 달이 영어로 MON인가? MON. 예. 이 시절에요. 이분들이 많이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없을 때 선생님 저희 당에서 이번 국회의원 얼마나 배출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몇 명이나 될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몇 명이 되는 건 모르고요. 60%가 됩니다. 60%에서 하나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가. 60%에서 제가 이거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왔다 갔다 합니다. 1%가. 그랬더니 이 3명, 4명이 몇 번 왔습니다. 계속 많이 왔어. 이 뒤를 확 낮아버지면서 아니 60%야? 60%면 180명이란 말이야? 180명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숫자인데요? 이래요. 그래서 180명이요? 저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수는 모르겠습니다. 60%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국회의원 수를 모릅니까? 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럼 300명이 3, 68, 180명 된다는 말입니까? 예, 180명이 되고요. 3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이제 무소속이겠죠, 나중에. 그랬는데 저는 그걸 한참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하고 존경합니다, 저를.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 전날에 우리 당은 말이야 180표를 얻을 거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0%를 저를 신뢰하니까 확정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저한테 책상을 어마무시한 걸 선물해 줬어요. 완전히 그 자연 나무. 여기 좁아 고목나무 그 엄청 좋은 나무를 여기 좁아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데 몇 개 놨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300명인 거. 그랬듯이 그때 유 작가께서 그 전에 180에서 저하고 항상 일맥상통한 걸 있고 유시민 작가님 무당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요. 그건 기분 나빠할 거 없습니다. 그건 대단한 능력가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나물의 그 밥의 주제를 잘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권의를 자꾸 지들 권의를 흔드는 겁니다. 그럴수록 무당이야 뭐 할수록요. 김유신의 환생이라고 보고요. 대단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물을 원하고 짐승이 먹이를 구하듯이 사람은 작든 크든 재물을 원하는데 재물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 원하는 재물이나 명예를가 누구나 갖는 거는 아니기에 손쉽게 명예를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써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명예는 올라갔지만 한 방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것도 재물과 명예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의 이치를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운세의 방향을 발전하게 하는 데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가정 내 만사여여 촛불 신청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기도 초호 발언 잊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